여러분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의미는 무엇을 열심히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인으로서 그리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속한 조직에 참석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지도 않으면서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특히 출석도 하지 않은 연구개발 명단에 지인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이름을 끼워 넣어주고 학위까지 주는 모습은 일반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기득권에 대한 분노를 키웁니다. 아무리 학생으로서 전교 1등을 한다고 해도 학교에 출석도 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제적이라는 징계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어떨까요? 출근을 하지 않는 직장인에게 다른 직원들과 공평한 대우를 해주는 만만한 회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사회 구성원으로서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무엇일까요? 국회에 출석하여 나라에 도움되는 법안들을 상정하고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에 출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국회에 출석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많다면 우리는 이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대우해줘야 할까요? 국회의원의 특권은 대략 200여 가지나 됩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국회의원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다른 공무원과는 차원이 다른 특권을 가지고 있죠. 사실 그러한 특권들은 국회의원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얘기들은 모두 국회의원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국회의원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다면 이것은 절대 안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2020년 6월 5일 379회 1차 본회의부터 지난달 27일 폐회한 405회 5차 본회의까지 35개월 동안 모두 129번의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원 총 300명 중에 129번의 본회의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두 참석한 국회의원은 현재 국회의장 역임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민영배 의원 단 2명 뿐이었습니다. 물론 이 두 분은 박수받아 마땅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이 개근상을 받았다고 특별히 잘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본분으로서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출석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결석을 포함하여 128번 국회에 출석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출석을 잘한다고 해서 꼭 공부를 잘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반드시 학교 생활도 성실히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국민들의 뜻을 반영한 정책이 위반될 수 있을까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눈에 들어 공천받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정부와 여당의 협력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리라는 것은 쉽사리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출석과 투표가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학생일 때 학생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결석을 한다고 해도 그 영향은 학생 개인이 집니다. 하지만 사회에 나와서 본분을 소홀히 할 경우 그 영향은 조직 전체가 받습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국회의원이 출석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결석 중에 대한민국이라는 가장 큰 조직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사전에 결석을 알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사전에 알리지 않고 결석을 하더라도 그 페널티는 정말 미미한 수준입니다. 국회의원은 입법 활동비로 월 313만 6천 원을 받는데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고 결석할 경우 겨우 1%가 삭감되는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규정들이 이해가 가시나요? 국회의원들 스스로 자신이 특권층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봉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할 텐데 국회의원 자리를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프랑스만 하더라도 월 2회의 결석을 하면 수당의 4분의 1을 삭감하는데 우리나라는 단 1%라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적어도 99% 이상의 출석률을 기록한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쉽게 무시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출석률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섣부르다 할 수 있으나 우리는 작은 일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사람이 큰 일을 해낸다는 사실을 경험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은 우연이겠지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다수 국민의 의사와 반대되는 얘기를 많이 하는 국회의원들이면 100이면 100 국회 출석률이 낮습니다. 당연히 국민의
국민들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니 국민들의 뜻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 중에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최재형 의원입니다. 최재형 의원은 재보궐선거로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129번의 의회를 참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자신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에 유일하게 100%를 출석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세상의 진리는 단순하고 계산하기 쉬운 법입니다. 최소한 최재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중에 귀담아 들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겁니다. 최재형 의원은 어제 정부와 여당을 향해 많은 쓴소리를 했습니다. 주요 발언을 살펴보자면 여당이 지금 전혀 혁신에 관심이 없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보다 의석이 줄어들 것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공포스러운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낮은 자세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살피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당에 희망이 있다고도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귀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공천 떡밥에만 관심이 있어 윤석열 대통령 입맛에 맞는 말만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속이의 경일기일 뿐이지요. 제가 보기에 출석률이 낮은 의원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입장만이 반영된 주장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지지하는 의원 또는 지역구 의원의 출석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쯤은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정치유감이었습니다.